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기 트레이너 훈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이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전기 기사 2023년도 3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내가 꼭 전기 기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도 전기 산업 기사 아니면 전기 공사 기사에서도 실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실제 이런 문제 유형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. 실수로 잘못 푸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까딱 잘못 풀면 정답은 똑같아도 이 채점자가 오답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시간에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문제를 볼 텐데 이 아래 부하 집계표에 의해서 의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문제가 됩니다.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부하 설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하 설비가 있고 이 변압기가 있게 되는데 당연히 이 변압기의 용량은 이 전등 그리고 이 전등과 그리고 전열 그리고 동력 부하 설비가 동시에 가동이 되더라도 이것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용량으로 이 변압기가 선정이 돼야겠죠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동력 설비가 이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집에 조명 전등을 켜면서 전열부와 난방이랑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때 난방이랑 조명을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를 못 쓰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는 각각의 부하의 용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이 문제의 풀이를 한번 보면 이렇게 각각의 설비의 수용률과 부등률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효전력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고 또 무효전력을 각각 구해서 더해준 다음에 그 유효전력의 합과 무효전력의 합으로 피상전력을 계산해서 이것을 주어진 변압기 정격 용량표에서 이거보다 더 큰 용량을 선정해 주면서 변압기 표준 용량을 선정해 주게 됩니다. 크게 어렵지는 않죠. 여기서 이 부등률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냥 1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왜 실수를 하냐면 대부분 이 유효 전력까지는 최대 수요 전력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용률과 부등률을 고려를 잘 해주셔서 계산을 잘 해주십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 뒤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무효 전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피상 전력을 계산을 해버려요. 우리가 이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전력 PA의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여기서 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을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버린 값이 되죠. 그래서 이 각각의 피상전력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각각의 피상전력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전체 피상전력을 계산해 버립니다. 그래서 이 PA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실제로 그 계산한 값이 대략 94.97kV 암페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똑같이 이 변압기의 정격 용량표에서 이거보다 더 큰 표준 용량 100kV 암페어를 선정을 해주시면 이 밑에 풀이와 똑같은 정답 100kV 암페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그냥 제출을 해버려요. 그런데 이렇게 피상전력을 각각 구해서 계산한 방법이 올바른 풀이 방법이 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건 그냥 오답 처리가 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할 게 바로 이 문제는 각각의 부하 설비가 역률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. 왜 역률이 서로 다르면 이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때 왜 이런 풀이가 계산이 되지 않냐면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볼 건데 이렇게 각각의 부하들을 가지고 제가 피상전력과 역률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피상전력과 역률에 의한 피상전력의 위상을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어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 각각의 피상 전력을 벡터적 합으로 계산을 해서 더해준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피상 전력을 위상까지 고려해서 서로
이렇게 이어주면 이 전체 피상 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처음과 끝을 연결한 이곳이 바로 다시 이 처음과 끝을 연결한 이 벡터가 바로 우리가 전체 피상 전력 PA가 되겠죠. 이게 첫 번째 풀이 방식이 됩니다. 그런데 반면에 이 두 번째 풀이 방법, 각각의 피상 전력을 구하고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을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경우에 두 번째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피상 전력 P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선을 이은 이 전체가 곧 피상 전력 PA가 되겠죠.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한번 다시 바꿔서 적어 본다라고 하면 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전등부하의 유효와 무효를 구하고 또 전열의 유효와 무효를 구하고 또 동력부하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94.76kVA라는 값을 얻었죠. 반면에 두 번째 풀이는 그냥 각각의 피상 전력의 크기를 계산해주고 이것을 그냥 더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다른 94.97kVA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오차를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이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률이 다를 경우에는 올바른 변압기 선정 방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이 첫 번째 풀이 방법을 가지고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.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부하 설비의 역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피상 전력의 단순 합으로 계산한 풀이 방법은 오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상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각각의 유효 전력의 합과 무효 전력의 합을 통해서 이 벡터적 합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 주셔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 계산한 값을 가지고 그냥 이 답으로 정답으로 제출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압기 전격표, 그러니까 표준 용량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변압기의 표준 용량 값으로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추가로 아니면 문제에서 표준 용량으로 선정하시오라는 말을 추가로 문제에서 제시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변압기의 표준 용량 100kVA로 선정을 해 주시면 된다. 이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